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조금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개인의 힘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인들이 이제 양도세를 피하려고 많이 매물을 내놨다가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다시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잘 가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그냥 별 볼 일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예. 특별한 시장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배당락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까지 들고 있던 것을 오늘 처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생각이 드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매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거며 그리고 배당 노리고 들어오셨다가 지금 오늘 단타 친다고 또 매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또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라고 하는 그런 부류는 여기서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많이 나왔다. 그리고 뭐 또 많이 산다. 오늘 개인이 많이 산다. 어제 개인이 또 많이 팔았다.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인 거죠.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진짜로 대주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지분이 큰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돈들이 어제 매도가 많이 나왔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뉴스와 경제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에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라는 게 있고 외국인이라는 게 있고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라는 게 무조건 개미인가요? 무조건 못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방송에서 개인들이 사면은 주가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은요. 뭔가 좀 합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어떤 매수세를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가격일까, 1,000원일까, 2,000원일까, 3,000원일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도 호수가 좁을 때 뭔가 힘을 발휘하는데 호수가 크면은 어때요? 그냥 뭐 옆으로 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힘은 있으나 그 힘이 방향성이 너무 중구난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힘이 없어서 주가를 올라가게 만드는 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도 차명 계좌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차명 계좌가 기관으로 찍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으로 찍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외국인들이 아닌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나왔으니까 안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우리는 개미들이 팔았다, 뭐 동학개미가 어제 3조를 팔았다 하는데 동학개미 중에서 누가 양도세 걱정을 해서 매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배당락 때문에 또 뭐 개미들이 뭐 또 떨어지는 걸 사고 있다. 저게 개미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TV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이 수급 이야기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매수, 순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매수한 양이 있고 매도한 양이 있는데 그걸 합산해 보니까는 오늘 좀 얼마를 좀 더 많이 샀더라 인 건데 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개미들인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 개미일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제 내가 매도를 했고 양도세 피하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오늘 배당락일이 있으니까 또 떨어졌으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을걸요? 어제랑 오늘요. 맞아요. 동학 개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는 거 전부 다 큰 손들인 거지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할 말 없으니까 개인들이 뭐 매도를 했으니까 올라간다. 또 오늘 또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지수는요. 개인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당락이니까 아무래도 배당락 전에 배당락에 몰려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11월, 12월부터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꾸준히 들어왔던 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배당락이 되고 나니까는 이제 배당 못 받잖아요. 지금 사봤자.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배당을 안 받아도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수익이 낮잖아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지금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쭉 올라왔다는 거예요. 거의 13%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요. 배당 안 받아도 이미 주가 수익으로 13%가 나고 있고 적당히 올라오는 족족 팔아냈다 하더라도 7%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게 뻔한데 배당을 굳이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배당 받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 개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들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지금 눈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는요. 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8만 원 이상 올라가기가 좀 버거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 개미는 8만 원대 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상 올려주게 되면 누가 좋은 일인 거냐면은 개미들이 좋은 거죠. 근데 내 돈 들여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개미 좋은 일을 할 사람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남들이 물려있는 가격까지 올려줄 사선 사업가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팔 때까지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힘있게 가기 힘들다라고 봤을 때 지수도 따라서 같이 힘있게 가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추세상 지금 약간 상향 돌파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또 하향 돌파까지 만들어져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려가려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긴가민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뭐 엄청나게 뭐 수익이 났다든지 또 지수가 내려가니까 손실이 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당장 눈앞에 악재로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그건 장기적인 악재인 거지 지금 눈앞에 바로 폭락을 만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말은 지금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요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나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 결국 횡보나 겨우겨우 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악재가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금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데 실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실적만 잘 보세요. 적자가 나고 있으면 그거 반드시 피해야 되고 이거는 장기 투자에선 답이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자가 나지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고 가야 되지만 그런 거 판단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지수를 보면서 올라가네 내려가네 오늘 양봉이네 빨간봉이네 파란봉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봐드릴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CMG제약 CMG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3,783원에 30%예요. 예, CMG제약 3,783원에 30%. 네.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예, 약간. 예, 약간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올라가기 이렇게 시작하는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자리에 사셨고요. 뭐 당장에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랠리를 펼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뭔가 수급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약간 코로나 관련 좀 이야기가 있는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은 뭐 백신 그런 쪽으로 있는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가 연관이 안 되었다면 올라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뭐 종근당,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은요. 내년 상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CMG 제약을 지금 당장에 이렇게 오늘 좀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아마 수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 좀 올라왔고 내일 또 음봉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4,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500원 이상이 아니면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아, 4,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제 생각엔 그 정도는 간다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네. 굳이 이 종목을 보면서 오늘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나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간다라는 전략이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혹여나 주가라는 게 여기서 머물면 정말 좋은데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3,000원까지 밀려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기업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0원까지 네네. 충분히 빠질 수도 있고 혹여나 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네. 빠졌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냐 없냐인 건데 비중이 30%면 더 사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망갈 구멍은 만들지 않고 앞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특정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큰일 나지 않을까요?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 안 매도 돼요. 사고 안 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네. 매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도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지금 비중이 30%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중을 20%까지 줄였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서 네. 30% 다시 늘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손실이 아닌 이 구간에서 비중을 1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줄이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밑으로 빠졌을 때 3,5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거기서 내려갔을 때 한 달 정도 또 머무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판단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0원에 5%입니다. 25,500원에 5%.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좀 몇 달 됐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2만 원대 초반에 샀다가 중반에 한 2번 익더라고 또 들어간 건데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만으로도 지금 몇 번이고 수익을 보셨는데 지금 또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요. 뭐 2만 원에 사서 이렇게 익절했댔잖아요. 그게 뭐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심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망해요. 네. 예, 항상 내가 끝을 알 수가 없는데 그 끝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2만 원에 사가지고 수익 낸 건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했고 그게 경험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올라와서 횡보한다라는 그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언제 빠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빠져내려간다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각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2만 원에 샀는데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뭐 기업의 가치고 뭐고는 우리는 필요가 없고 그냥 2만 원 사서 수익 내면 된다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기업의 가치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기업은 뭐 맨날 똑같아요. 2만 원짜리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1만 원짜리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똑같아요. 기업은 기업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그냥 주가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장사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2만 원 샀는데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그걸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2만 원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번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2만 원 사가지고 올라간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2만 원 샀는데 또 올라가겠지. 근데 19,000 됐으면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18,000 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되겠지. 또 17,000 되면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사면 되려나? 계속 그런 식으로 미련을 가져요. 그것만 조심하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법인 거고요. 2만 원 무너지면은 다음번에 무너지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 어찌됐든 지금은요, 보통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한번 더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깨, 머리, 어깨에서 이렇게 약간 높아졌다가 내려가죠. 그죠? 예. 예, 그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만 5천 원까지 또는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기까지 올라가면은 역시나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다음번에 또 2만 원 내려왔을 때 지난번에 내가 2만 원 샀을 때 수익 났으니까 한번 더 사봐야지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때 절대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수익 봤던 거 다 도로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것만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이거는 주식을 하면서 평생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인터파크고요. 인터파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7,100원에 30%입니다. 인터파크가 지금 7,1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고 손실을 보고 있으시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야놀자가 인수를 한다고 했죠. 어떻게 네. 보시나요, 멘토님?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나요? 일단 호재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인터파크가 이제 여행 관련 뭐 티켓을 팔거나 뭐 표를 팔거나 뭐 상품 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쇼핑몰이긴 한데 뭐 쇼핑몰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뭐 11번가의 특색, 뭐 지마켓의 특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좀 여행 쪽이나 그렇죠. 티켓, 공연, 공연. 네,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공연 누가 해요? 예, 최근에 뭐 브레이브걸스도 안 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니까 여행도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야놀자 인수 그거 하나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지는 않죠. 이미 이야기 나왔었고 그거 이야기 때문에 갈 거였으면 지금 벌써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 힘도 지금 이걸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누구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청자님이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런 기업을 잘못했다는 투자하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예,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모르는 그냥 알 수가 없는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5,2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텐데 반등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으나 지금 나오고 있는 야놀자 인수권으로도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밑으로 5,200원을 무너뜨려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야놀자 인수하니까 인터파크 대박 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환상에 젖어가지고 들어올 때 시청자님 뭐 하셔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맞아요. 비싸게 사서 자기들이 물리든 말든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미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이거는 근데 그 사면 안 되는 매수가- 기업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까지 사줄지가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올라갈 만한 그런 기미는 안 보여지고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뭐 인수가 좀 진행이 되고 뭐 뭔가 좀 절차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호재가 조금 더 섞여 나올 때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튀어 오르게 된다면 힘에 따라 다르겠지만 6,500원 이상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본전까지 간다는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아, 6,500원까지요? 6,500원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튀어 오르면 매도한다가 맞아요. 아, 네네. 네, 튀어 오르면은 또 환상에 젖어서 들어와서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팔아주고 난 나가야 되겠다. 나라도 살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폭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탄인데 내가 본전 찾을까요가 아니라 빨리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1차 목표는 빨리 나오자예요. 예, 네.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제 말의 뜻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반등 기다려보자라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걸 보고 팔자라는 건데 계속 얼마예요 맞춰달라고 하면 제가 오늘 좀 신내림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아, 네네네. 그건 아예 알겠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도돌이 피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몰라요. 그냥 올라올 때 네.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K 아이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원에 50%입니다. 17만 원에 50%. 알겠습니다. 지금 16만 8천 원이니까 뭐 가격은 비슷한 가격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이 종목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잘 할까, 못 할까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분의 어떤 뭐 시청자분의 매수가, 그리고 종목 들어보면요. 그리고 비중까지 들어보면은 야, 이거 심각하구나. 또는 와,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나요.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SKI 테크놀로지를 17만 원에 지금 비중 50%나 담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르신이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 지금 제대로 대응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상담할 때 SKI 테크놀로지가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님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거는 19만 원까지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요. 19만 원 말고는 기억이 안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상담은요, 오히려 사람을 희망 고문하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잘못 달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이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거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계시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뭐냐면,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가지고요,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비중 50%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간 데다가 SKI 테크놀로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고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중 50%나 들어갔다. 그 말은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비중 50% 큰 돈일 텐데 그 큰 돈의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과연 대응이 되실까? 분석이 되실까?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비중을 먼저 줄이셔야만 해요. 아무런 전략도 없고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지금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당장 오늘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이 자리에서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돈이 뺏기는 시장이에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뺏겨요. 누구한테요? 잘하는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돈을 뺏겨요. 근데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허공에다 돈을 뺏길 것 같으면 불이웃을 돕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부자들한테 그러면 뺏길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고요. 네,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기술적으로 여기 위쪽 고점 17만 5천 원이 튀어 오르거나 상승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기업이 좋고 네네. 나쁨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 올라오게 되면 좋다, 누가 뭐 좋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귀를 딱 닫으시고 19만 원부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16만 2천 원이 되면은 일단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후퇴하시고 다시 보는 게 맞아요. 예. 네, 손실이 좀 나더라도 16만 2천 원이 밀리면은 후퇴하자, 일단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를 계속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한 두어 달 정도 쉬어버리세요. 아, 예. 네, 주식을 쉬시면서 방송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좀 많이 배워서 좀 피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절반 매도, 나머지 16만 2천 원에서 손절,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19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면 되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6만 3천 원에 25%요. 26만 3천 원에 50%. 25%. 아, 25%.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수가가 높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많이 기다리시면 돼요. 많이. 많이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SK가 아니고
SK 빠져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은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건 맞거든요. 다양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뭐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제이준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물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또 중국도 수입이 조금 힘들어지고 물류가 좀 힘들어지니까 자체 제작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화장품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인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업계가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화장품 업계가 다 죽는다 생각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을 뭐 적자로 나고 있거나 그것까지는 아니고 적당 부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작년 2020년에 비해서 조금 선방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얘도 코로나에 이제 2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2년째가 됐는데 2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가고 탈출구를 찾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되는 기업은요, 결국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낮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사도 좋습니다. 사놓고 모아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시청자님은 26만 원에 샀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남들 수익 날 때 시청자님은 내 본전 언제 오나 구경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여기서 비중을 50%라든지 60%까지 늘려서 매수가를 낮춘다고 한들 시청자님께서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미 아모레퍼시픽에 이미 괴롭힘을 당했고 특히나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믿음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아마 제 생각엔 패닉이 올 겁니다. 이미 비중도 늘어나 있는데 또 손실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괜히 했어,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 문현진 저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시청자님의 확신이 필요한 자리고요. 그러려면 시청자님께서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을 가져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신규로 이렇게 사셔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부터는 뭐 떨어지든 말든 모아가면 되는 자리지 절대로 뭐 물러설 자리가 아닙니다.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쳤을 때 올라가게 되면은 2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산 사람들은 수익 날 게 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26만 원 사셨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 매수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내년 한 2, 3월 정도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돼요. 왜?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저도 확인을 좀 더 해야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그냥 한 3년 정도 들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26만 원에 사신 본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버텨야 되는 시간인 거죠. 대신에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18,000원, 15,000원, 15만 원, 18만 원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와줬을 때 추가 매수만 잘하면은 2, 3년을 볼 게 아니라 1, 2년 또는 6개월만 봐도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준다면 조금 승부수를 던져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왕창 늘려버리면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은 저한테 있는 거지 시청자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원, 17만 원에서 버텨줄 때 전화를 계속해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투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꼭 배우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거를 잘 탈출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한 2살 또는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자격부터 갖추고 돈을 넣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기업이니까 손절은 하지 말자. 대신에 대응만 잘하면 되니까 시간 투자를 하자는 전략으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름님께서 하나시스템 17,450원에 10% 본전까지 올까요? 진단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흐름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본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맨날 본전까지라는 기준을 많이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망해요. 항상 주식은요,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얽히고 엮여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가격 따위는
시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아요. 내가 산 가격이 얼마든 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물려있든 수익이 나고 있든 얘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씁니다. 누가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17,450원에 샀지만 지금 주가가 16,150원이지만 뭐 부산 어디에 살고 계시는 어떤 뭐 김씨, 김아무개 씨가 뭐 지금 26,000원에 물려 계시니까 절대 팔지 맙시다. 다 같이 운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물려 있는 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내가 물린 것도 신경 안 써요, 남들은. 그러니까 내 본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움직이는 흐름을 기억해라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할 뿐입니다. 올랐을 때 팔아야 되고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은 내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야 될 시기가 오고 있구나.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팔아야 되구나. 내가 시작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물려 있는 거지 팔아야 될 시기가 지금은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고비가 될 자리가 17,3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본전 언저리가 되겠죠. 본전까지 왔을 때 더 올라가게 될지 안 올라가게 될지는 그때 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7,000원 정도쯤 오면은 저기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본전이 아니더라도 그냥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 그냥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팔아야 되는 자리고 내려가면 또 사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가격과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내가 물린 가격, 내가 들고 있는 뭐 어떤 종목의 뭐 매수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해야 될 때는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그게 내 본전이 아닐지라도 매도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전 언저리까지 왔을 때 17,000원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면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우두커니 님께서 태광 1,8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800원이거든요. 지금 더 사는 거 어떻게 보세요? 말을 그냥 뭐, 못 이어가시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예. 왜요? 주가를 봤을 때요. 우리가 차트를 조금 공부를 하신 분하고 하시지 않은 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수가랑 비중이랑 지금 현재 자리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거기서 어떤 질문을 하냐 보면요. 그분의 실력이 보여요. 그렇죠. 저는 이분께 우드커니님께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조언을 하나 해드린다면은 뭐 문초리라고 많이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하나 해드린다면 주식 접으세요. 헐. 이거 안 해야 돼요. 주식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주식 더 하시면요. 돈 다 날려요. 제가 어디 계시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산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서 해드리는 말인데요. 주식 지금 잠시 접어놓으세요. 그냥 이거 다 매도하시고요. 종목 지금 뭐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팔아버리시고요. 그냥 잠시만 쉬세요. 한 2개월, 3개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완전 초보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는요,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비중을 늘린다 좋은데 여기는요, 저점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거든요. 저점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어떤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일지도 모르고 다른 유튜브 뭐 채팅을 치시는 고수분들일지도 모르겠고 또는 다른 전문가들 또는 어찌됐든 큰 손들, 세력들이 될지 모르겠는데 절대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돈 낭비하려고 돈 버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 공부 좀 하시자. 이건 전략 매도하시고 방송 조금만 보시면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만 한 2달 정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박한우 님께서 남해화학 13,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남해화학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남해화학은 오르기 전부터 제가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던 기업이죠. 뭐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21년 중반쯤 올라가기 전에 9,000원, 8,000원 있을 때 남해화학 사세요.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식음료 파트 쪽이고 그리고 비료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식량 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이런 기업들 좋습니다. 올라가지 않은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그게 이제 올라갔을 뿐이고요. 그거를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으니까 내려갈 일만 남은 기업을 사셨고 그게 또 현실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 다시 내려왔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올라갈 일은 남았는데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부터 뭐 8,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져만 가신다면요. 근데 13,000원까지일지는 저도 확답 드리긴 힘들어요. 그 올라갈 때의 재료, 뉴스,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래에서 온 게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당시에 어떤 뉴스와 함께 올라갈지는 저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올라는 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매수는 가능한 종목이긴 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했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아요. 13,000원이면. 그리고 지금 자리는요. 저점에 대비해서는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8,0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은 만약 8,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같이 물리겠죠. 굉장히 안 좋은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되고 그냥 보유하셔도 아마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것 같다. 본전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저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맞고 혹여나 8,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또 유튜브 하나 더 보고 전화로 가도록 할게요. 레모네이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금호석유 21만 9천 원에 20%. 오늘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멘토님.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배당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뭐 배당한다고 해가지고 뭐 샀거나 배당한다고 해서 팔거나 뭐 그런 일 별로 없었고 항상 연말마다 있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배당 때문에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배당인 것처럼 보인 거고요. 그냥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거고요. 배당 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시황 설명할 때 진짜 배당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10월, 11월에 사가지고 배당 받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배당 효과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때문에 매수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주가 수익을 노려요. 그러니까 배당 안 받아도 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당 5% 받는 게 맞는지 주가 10% 수익 내는 게 맞는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10% 수익 내면은 땡큐 아닙니까? 배당 굳이 5%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올라온 거고요. 지금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횡보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금호석유는 애초에 사서는 안 되는 자리였고요. 21만 원 산 거 자체가 일단은 사실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앞으로 뭐 미래로 봤을 때 뭐 올라갈 것이다. 유가가 앞으로 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100달러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현실에 맞아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당장 눈앞에는 정유주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경제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집니다. 기름값 올라가면은 차 운전하기 힘들고 물류 운전하기 힘들고 물가가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눈앞에 좋아 보이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죠.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반짝하고 밑으로 빠져내려갈 일만 남은 기업이에요. 제 생각에 10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좀 나와주고 올라와줄 때 저는 18만 원 이상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장기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하셨다가 20만 원에 가깝게 계속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현대해상 현대해상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가 싸게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올라갔어. 그래요. 계속 빠져가지고 예. 얼마에 전화해봐가지고 매수하셨어요? 괜찮다고 원래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매수가가 28,000 178원에 40%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종목도 개파락을 하고 있네요. 현대해상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뭐 가져가셔야죠.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네, 드릴 수 맞아요. 있는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은 주식을 할 팔자가 아니거나 두 번째,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는 팔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사자마자 물린 거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왜 사셨는가? 방금 질문 안 드렸지만은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던 건 누가 좋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샀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 그 방법 쓰지 마세요. 누가 좋다고 하면 사지를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인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제가 방송을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누가 좋다고 해갖고 수익 났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안 좋다, 다 물렸대요. 그 말은 그 방법은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더라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다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네. 적어도 일단은 안 해야 되는 거 하나 배우신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요. 근데 네. 지금 자리는요. 현대해상은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누가 좋다고 안 할 거예요. 시청자님도 현대해상 좋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해상은 떨어지고 2만 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가지고 올라갈 때 누가 좋다고 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시청자님 산 그 시기에 누군가는 팔아내야 됐고 시청자님도 원래 그때 팔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현대해상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올라갈 겁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보험사들이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안 줬다고 하죠. 그죠? 보상금을 많이 안 줬대요. 사람들이 별로 안 돌아다니고 다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해요? 주식을 합니까? 주식해갖고 만약에 돈을 잃으면요. 그러면 보험금 사람들 청구할 때 줄 돈이 없으니까 위험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들이 보통은 건물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또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면은 얘들은 받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네. 수혜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반영될 텐데 지금은 선반영됐던 것들 때문에 빠져내려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선반영될 필요도 없었는데 올라왔던 거예요. 그걸 사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자리가 저는 앞으로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000원 이하로 빠져서 만약에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비중이 많으시지만 저는 2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비중을 100%까지 늘려볼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주식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잘 네. 몰라요. 네. 그 그런데 자랑 무슨 아니에요. 배당금이 나온다고 그걸 네. 갖고 있어라고 해서 네, 지금 배당은 여지껏 갖고 있으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배당금 언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일정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1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아마 1, 2월 정도쯤에 제 생각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가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배당 받으시려다가 그렇죠. 물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그래가지고 커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팔라고 했는데 안 올라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배당은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네. 주식으로 그냥 네. 주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는요. 보통 한 네. 20억, 30억, 100억대 있는 분들이 배당 노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네. 배당 노리면 안 되고 주가 차익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좋다고 할 때 사는 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배당 그냥 들어오면 알고 이거는 뭐 티끌모아 태산이겠지 생각하시고 그냥 주가 차익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차익 노리려면 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강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절대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감사합니다. 오스코텍이에요. 오스코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원에 10%예요. 5만 원에 10%.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쓴소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토님? 이건 뭐 쓴소리하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기업이라서 뭐 네. 방법이 없어요. 뭐 예. 일단 기업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뭐 뼈 관절 치료제, 뭐 항체,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만드는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냐면 그 혹시 그 제가 실례지만 그 자녀가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좀 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집에서 뭔가 신제품 만들겠다. 나는 앞으로 발명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집에서 발명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하면서 응원해주고 막 돈 지원해주고 막 투자해줄게 이럽니까? 안 해요. 그죠? 뭔가 성과가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 빛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게 아닌데 우리가 열광하고 환호해주고 막 응원해줄 수 있지만 막 나 연구해야 되니까 돈 줘 막 이러면은 야, 너 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뭘 연구하고 있는지 뭐 성과가 있는지 연구 확인도 안 해보시고 지금 돈을 덜컥 넣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연구만 하고 있는 기업이지 뭐가 성과가 있고 가능성은 있는지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뭔가 좀 지식이 쌓인 것도 아닌데 투자를 하시니까 어때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와 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러면 수익이 안 나요. 주식시장을 상대방한테 네. 물량을 비싸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돈 벌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뺏으려면 주식을 네. 사야지 뺏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쉽게 네. 생각하면 사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간에.
주변 사람들 동원하든지 분위기를 만들든지 소문을 내든지 뭐 댓글 알바 쓰든지 뉴스를 내든지 어떻게든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또 뭐 뉴스 뭐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올라오게 네. 되면은 지금 제 생각에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튀어 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 갈지 안 네.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올 때 보통은 뭐 약이 좋네요, 뭐 대박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1상 완료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1상 끝났다는 것은 앞으로 얘가 약을 발매할 때까지는 한 7, 8년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거품이겠죠? 그럼 이번에 본전이 그러면은, 아니더라도 본전이 아니더라도 네. 누가 좋다고 하든지 간에 길을 딱 막으시고 4,300원, 43,000원부터 45,000원까지는 비중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손실이 좀 그러면 나더라도. 지금쯤 조금 추가 매수는 어때요? 예, 주식 그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시다가 안 되는 분들 많이 봤죠, 그죠? 네. 네, 몰라서요.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질문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라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그런 멘토님 생각 제가 때문에 늘- 안 돼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감정에서 올라오는 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아무 멘토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와서 45,000원 매도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네, 말씀드리는 네.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멘토님 제가 방송 늘 잘 보면서요. 네, 지금 현금 막 다 웬만한 거 손절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현금 하시길 지금 바랄게요. 40% 보유하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하셔가지고 잘 그래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죠. 바로 조선과 해운입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박 수주가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해운주를 보면요. 올해 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내년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HMM은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면서 7%의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2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5,830억 규모의 초기한 두 척을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죠.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5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주가도 3% 오르면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에 튀어 올랐습니다. 바로 속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한미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중에 관련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1호로 입주한 기업이고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 높여가면서 11% 오름세 2,98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광과 관련 있는 세일 여행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주항공 쪽인데 뉴스가 업데이트돼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매체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우주방위 산업에 16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군용 미사일에 쓰는 로켓, 이 발사체 기술의 민간 기업 이전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반영되면서 오늘 우주항공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 인텔리안테크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이 내년에 적외도 위성 안테나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외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8%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